1번 프리지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신년 상반기 연애운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리딩은 솔로이신 분들, 짝사랑, 현썸, 그리고 현 연인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잘 비교해서 리딩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딩의 방식은 가까운 과거, 그리고 현재, 가까운 미래, 결과 이런 식으로 리딩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인물 특징, 외모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나이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후반부쯤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26년도 상반기 연애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여러분의 가까운 과거의 카드에서 완두 9번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직 마음은 남아 있지만 다시 좀 내가 상처받고 다칠까봐 한 발 물러서 있는 시기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한 번 정도 크게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받고 지친 분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뭔가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좀 방어 태세에 있다. 받아줄지 다가갈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전 연애나 썸에서 상대가 좀 확실하게 대하지 않았거나 계속 여러분이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거나 또는 말보다 행동이 좀 부족했던 사람을 만났던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뭔가 많이 부족했다 라는 경험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도 앞으로는 내가 마음고생도 하기 싫고 심적 부담감,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 상대가 먼저 나에게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그제서 내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 연애를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만 뭔가 다시 시작할 어떤 체력과 확신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카드에서 악마 카드, 그리고 완드 6번 카드가 떴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트라우마에 놓여 있고 상처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강한 끌림, 동시에 나는 여전히 매력 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 라는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악마 카드는 본능적인 끌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연락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이 사람은 조금 꺼려지는데 뭔가 쎄한데 위험한데 라고 느끼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게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밤에 혼자 있을 때 괜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막 SNS를 훔쳐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자꾸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 좀 별론데 그냥 헤어지면 안 돼? 그냥 끝내면 안 돼? 마음 주지 마 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상대방이 자꾸만 끌린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악마 카드와 승리의 개성장구 카드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어떤 기대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선택받고 싶은 욕구, 나 정도면 또는 이 상황이라면 그래도 나한테 좀 대시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강한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인연분과 연을 맺고 있다든지 마음이 가고 있다던가, 과거 인연이라면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썸이 과열되거나 감정이 뭔가 앞서온다거나 상대방이 주는 관심에 여러분이 좀 과도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연락 한번 왔다고 이 사람 나 좋아해. 한 번 만났다고 이 사람 나 좋아해, 이렇게 좀 넘겨짚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컵킹, 그리고 완드 기사, 그리고 컵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감정의 문을 열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컵킹 카드는 일단 이제 나를 숨기지 않겠다,
내 감정이든 나라는 사람을 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를 밀어내기보단 좀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왠지 잘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내 감정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간은 불나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저 불에 빠지면 죽을 걸 알면서도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또 긍정적으로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0.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나는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라는 나의 감정이 내비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어때? 또는 이 관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너랑 나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답한 나머지, 아니면 성격이 워낙에 쿨한 분이라서 먼저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완드 기사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카드예요. 갑자기 연락 빈도가 좀 늘어나게 된다거나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지금 뭐해? 라는 등의 즉흥적인 연락을 하실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좀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나와 있긴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오픈마인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직진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직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그래야지만이 관계가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페이지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뭔가 미숙하지만 그래도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의 감정을 의미해요. 둘이 같이 있으면 좀 편하다. 먼저 나는 톡도 하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감정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기 직전의 설레임, 그런 관계까지 진전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에서 썸으로, 썸에서 연애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컵 3번 카드와 펜타클 3번이 떴어요. 이 카드는 즐겁고, 그리고 이 관계가 공개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데이트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요. 또는 내 주변 사람, 친구나 지인에게 서로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함께 만난다든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네 무슨 사이야? 발동이 되면서 여러분이든 상대방분이든 그냥 과연 우리 진짜 무슨 사이지?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뭐 할까? 다음 주엔 뭐 할까? 이렇게 약속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다음 펜타클 3번은요. 일정 조율, 서로의 생활 패턴에 서서히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을 서로가 공유하고 조율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궁금해지고 서로 맞춰나가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 카드에선 펜타클 기사가 나왔죠. 이 카드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펜타클 기사는 휘하찬란하진 않습니다. 푹 빠지고 미친 듯이 파고드는 그런 카드는 아니지만 대신에 지속력이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뭐 연락 패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약속을 하면 지키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든지, 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가 찾아올 거다. 굉장히 초반에는 이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관계가 좀 안정화된다. 자,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분과 특징이 맞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또 나에게 다가올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틀에 박혀서 리딩을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같다면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이는 동갑이나 연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친근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스타일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밝고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솔직해요. 직진형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이분들도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가볍게 행동하지만 진중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진중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빠르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연애 스타일 자체가 밀당이 적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과정들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상대방에 좀 적극적으로 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대방의 어떤 솔직한 모습들과 추진력, 적극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끌리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모습,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해주는 모습들 때문에 매력을 크게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남자로 봐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끌리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솔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썸으로 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애로 간다든지, 현썸 같은 경우는 관계를 정립하게 되고 고백이 올 가능성도 높다. 짝사랑 같은 경우는 표현하지 않으면 흐름이 종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표현과 속도예요. 그리고 현 연인분들은 어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좀 논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마냥 수박 거달기로 알아간다기보다는 가끔은 진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야죠. 시간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번 상반기 때 감정 표현을 미루지 마세요. 내 감정이 움직이면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또 애매하게 밀당을 한다거나 거리두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특히 말보다는 행동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100번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거든요. 헷갈리는 사람은 내 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상대방을 좀 감싸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도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더듬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대화라든지 상대방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심이나 따뜻함 이렇게 대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뭐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한답시고 연락을 확 줄인다거나 톡을 늦게 보낸다던가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루 종일 일도 못하게 개인 생활도 부족하게 막 연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연락이 오면 간단하게라도 톡을 바로바로 보내주셔도 좋겠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의 연락에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는 걸 보면 분명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애 발전 시기는 상반기의 중반, 그러니까 봄에서 초여름 정도가 되실 것 같거든요. 이때는 초여름 같은 경우는 둘의 관계가 공식화되는 시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1번 분들, 여러분의 키워드는 발전이에요. 적극성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세요. 내 매력을 어필하고 다가가면 상대방도 아마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라일락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도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썸, 짝사랑, 솔로, 그리고 현 연인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리딩이니까요. 각각 상황별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상황들을 잘 매칭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나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 리딩은 가까운 과거, 현재, 가까운 미래, 그리고 결과 이런 식의 리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물 특징, 외모라든지 나이라든지 성격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상반기 연애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가까운 과거의 카드에서 완두 9번 카드가 떴습니다. 이 완두구는 한번 크게 지쳤던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를 치고 있다든지, 그래서 내 마음에 벽이 생겼다. 완전히 뭔가를 확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힘들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좀 지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연애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까봐 약간은 경계하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썸이든 연애든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는 쪽이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전하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여도 말만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아휴, 너도 분명히 말뿐일 거야. 자, 이번에는 내가 절대 먼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리 조절을 좀 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의 카드에서도 컵 5번과 펜타클 2번이 나와 있어요. 뭔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미련이 남아있고 또는 뭔가 서운함이 갇혀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마음이 약간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2번은 동시에 현실은 저울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현실을 같이 굴리고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오픈을 할 수가 없다라든지 또는 현실에서는 연애를 할지 말지 누구를 선택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계속 좀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현썸이든 짝사랑이든 과거 인연이든 어떤 사람이 살짝 여러분은 떠오르는 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 한켠에는 아, 그래. 이 사람들 버거운데 진짜 너무 좋은 나한테 딱 맞는 새로운 사람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먼저 움직이거나 연락을 하면 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또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로 감정의 기복이 좀 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애냐, 일이냐, 연애냐, 내 개인 생활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다. 무조건 뭐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바빠. 어차피 누구 만나도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잘 연락도 못할 텐데 내가 이 시기에 지금 연애할 때가 맞나? 또는 취업이나 시험 때문에 내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연애를 할 땐가? 요런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요. 펜타클 10번, 소드 4번, 소드 퀸 카드가 떴어요. 자, 일단 펜타클 10번이 떴다는 거는 연애가 좀 설레임보다는 뭔가 안정적이고 가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미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반기에 연애를 하더라도 뭔가 가볍고 실속 없는 그런 연애는 싫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어차피 만날 거면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내적 친밀감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연애를 원한다. 그냥 막 설레임보다는 안정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만나는 건 좋은데 뭔가 관계성을 정의하는 건 싫어한다 싶은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은 바로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괜찮아도 아, 얘 하는 행동 보니까 가볍네. 바로 식어버린다던가 또는 꾸준히 만날 수는 있어요. 소통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는지 약속은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드 4번 카드가 떴어요. 이 소드 4번은 관계가 약간 살짝 멈출 수 있는 시기도 다가와요. 거리를 둔다던가 생각의 정리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속도를 내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좀 쉬고 있는 생각이 멈춰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텀이 좀 잠시 길어지거나 여러분이 일부러 좀 연락을 피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흔들리면 상대방한테 뭔가 올인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지금 너무 감정이 혼자서 널뛰게 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있나? 아, 내가 원하는 연애가 이게 맞는 건가? 그냥 감정으로 따라가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생각의 정리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다 또 마지막에 소드킨 결단을 내리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말이나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 냉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애매하게 구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좀 정리하고 싶다. 네가 나를 무슨 마음으로 만나는지 가볍게 만나는 거면 그냥 그만 끝내자. 나 시간 낭비하기 싫어. 감정 소모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또는 밀당을 하고 있는 상대방한테는 아, 나는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밀당하면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좀 담백하게 대한다.
싫으면 말고 좋으면 화끈하게 그냥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반쯤에는 관계가 좀 정리된다던가 또는 빨리 선택을 하라는 요런 시기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물론 제너럴이기 때문에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카드, 가까운 미래에는 컵 9번과 러버스가 떴어요. 여기서 연애운 자체가 하반기 가서 좀 많이 좋아집니다. 약간 소드 퀸으로 기준을 세운 다음에 남는 거는 그래 진짜 가능한 관계를 만나자.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내년에 가서 연애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온다거나 최소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오히려 내가 냉정하기 때문에 흘러보낼 사람은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컵 9번 카드는 내 주변에 이성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동파리도 껴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좋은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다 싶은 사람은 빨리빨리 쳐내야 내 찐사랑이 찾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로 이 관계가 발전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기준을 뭔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관계가 최대한 공식화 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좀 진지하게 만나자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헷갈리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을 좀 얻는 경우는 연애가 꼭 아니더라도 컵 9번은 내 마음이 납득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은 정리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해서 후회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과에선 여사제 카드가 떴죠. 여사제는 지금 러버스 다음에 여사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생기더라도 겉으로 막 요란스럽게 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조용히 깊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마음을 너무 주지는 않겠다. 일단 마음에는 들었어. 적극적으로 왔어. 그래서 뭐 썸도 타고 연애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3자의 눈으로 멀리에서 좀 관망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마음은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사제는 비밀이라거나 거리감, 그리고 내 직감, 확신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상반기 좀 끝 무렵에는 감정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를 시작해도 공개를 그냥 빨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 너가 공개를 하자곤 하지만 우리 좀 안정적으로 가면 그때 공개하자라고 한다던가 또는 상대방이 뭔가 숨기는 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뭔가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내 모습도 상대방한테 100%는 내비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 100%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연애로 발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신중하다.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자칫 너무 신중하면 상대방이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유두리 있게 신중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남 루트 같은 경우는 펜타클 10번과 2번이 떴기 때문에 약간 내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직장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지인 소개 또는 자주 가는 단골집이라든지 내 동선이 좀 자주 가는 곳들에서 인연이 좀 맺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그런 장소 중에서도 조용한 공간이 있죠. 휴식할 수 있는 동선, 뭐 카페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을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임 자리에서 막 주변에서 좀 엮어주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인 모임에서 한번 만나는데 그 이후로 톡을 이어가게 된다던가 계속 만남이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내적 친밀감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계 흐름은요. 일단 뭔가 내가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뭔가에 흔들리고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욕구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거리를 두려고 하거든요. 약간 제재를 하는 내 감정에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어떤 신뢰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관계를 공식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된다. 하지만
천천히 깊어지게 되고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좀 비공개, 꼭 오픈할 필요는 없다. 확신이 생기면 오픈하자 이런 흐름입니다. 자, 이제는 인물 특징 볼게요. 자, 일단 동갑이나 연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하고 동갑이기는 한데 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스타일이 단정하고 깔끔해요. 무채색의 옷을 대체로 입으실 것 같고 미니멀하고 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분이다. 그리고 엄청 튀는 스타일보다는 딱 봤을 때 신뢰감이 드는 정돈된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격 같은 경우는 이성적이고 뭔가 원칙형에 가깝거든요. 감정 표현이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과 가정적인 모습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애 스타일은 빠르게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좀 장기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계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최소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타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안정감, 어른스러움, 연한데 동갑인데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이런 거? 뭔가 믿을 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끌리게 되거든요. 외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모는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의 어떤 뭔가 똑부러지는 모습 있잖아요. 확실한 자기 기준이 있고 말과 행동이 굉장히 선명한, 그리고 여사제 카드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차갑지만 묘한 깊이감을 느낀다고 해요. 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뭔가 눈빛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는 듯한 뭔가 분위기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거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나의 차분한 모습, 어떤 똑부러지는 모습, 뭔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스타일링도 화이트나 파스텔 톤으로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애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게 되면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속도를 안 내거든요. 약간 상반기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연애가 될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선택지가 들어오게 돼요. 누군가가. 그중에서 내가 만족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공개를 한다거나 확정은 천천히 가지게 된다. 그 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애매하다면 소드킨 이 카드처럼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확실히 해주면 연애로 갈 수 있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인연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버리셔야 돼요.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버릴 거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짝사랑이 같은 경우는 감정만으로는 어려워요. 이 관계가 이어가는 건.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관계 의지를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은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 형태를 상대방한테 대놓고 말을 해야 승산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건지 연애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만남을 가질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 연인분들은 상반기에는 좀 거리두기가 들어가요. 약간 냉랭한 모습들도 있거든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냉랭해지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잘 넘기게 되면 더 안정적인, 더 깊어지는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서로의 어떤 원칙이나 경계 이런 것들을 조금 존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을 고집으로 내세우게 되면 한 분이 식어서 끝날 수도 있는 흐름이라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하고 끝낼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라도 져줘야 됩니다. 너무 고집 부리시면 안 되고 서로를 좀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요. 우리 이번 분들 26년의 상반기는 내가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연애를 할지 사람을 만나갈지는 확고한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사람은 빨리 자르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관계를 정립을 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능소화 리딩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2026년도 여러분 상반기 연애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 그리고 짝사랑, 썸, 그리고 현 연인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리딩이에요. 가까운 과거, 그리고 현재, 가까운 미래, 결과 이 방식으로 리딩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리딩의 하반부 쪽에서 상대방의 인물 특징, 외모라든지 나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연애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6년도 상반기 연애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까운 과거의 카드에서 소드 8번이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 좀 머릿속이 복잡하다, 좀 불안하다, 그리고 자기 검열, 자기를 심리적으로 포박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건 내가 연애적 측면에서 먼저 움직이면 뭔가 망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가볍게 보이진 않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관계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깨면 후회할까봐 그래서 좀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계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마음이 계속 묶여 있는,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운이 여러분한테 조금 중요한 이유가 결과에 지금 악마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내가 좀 끊어내야 할 패턴은 좀 끊어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그럼 현재 카드 볼게요. 펜타클 6번과 컵 6번 카드가 뜨네요. 일단 펜타클 6번은 누군가 연락을 좀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호의, 소개팅이라든지 좀 편하게 지내는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인데 갑자기 좀 마음이 가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한쪽이 더 마음을 주는 큰 상태라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가 좀 여러분을 챙겨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커지는 거.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정서적이나 현실적으로 좀 도와주는, 이건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마음이 자꾸 쓰인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가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분명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혼자 김칫국 드링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포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컵 6번 카드는 추억, 익숙함, 뭔가 재회, 과거의 감정, 연애운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 카드는 과거 인연, 과거에 알았던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했다든지 친구에서 썸으로 넘어갔다라든지 또는 처음 봤는데 왠지 이 사람한테 호감이 느껴졌다라든지 또는 상대가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편해, 기분 좋아, 즐거워, 뭔가 플러팅을 좀 해왔던 상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없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감정의 대상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뽑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설사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는 인연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을 챙겨주고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치만 이 조합이 너무 막 초반부터 달달하다거나 급격하게 발전이 된다 이러면 사람은 쉽게 착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거, 호의적인 게 진심일 거다. 나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해버릴 수가 있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시험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음 카드 가까운 미래에서 저지먼트, 소드 7, 펜타클 킹 카드가 떴거든요. 이건 과거를 다시 평가한다. 관계를 재해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재회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연락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애매했던 관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또는 우리 사이 이제 그만 정리하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썸으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연인으로 발전할지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시기도 충분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드 7번은 숨기고 회피하고 좀 장난치는 뭔가 이런 어떤 이중성인 모습의 카드거든요. 진실이 겉으로 다 드러나진 않는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런데 느낌이 왠지 대화를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은 빼고 가볍게 대화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 전 연인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왠지 이성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 연락이 좀 잘 안 된다든지, 관계의 정의를 다시 재회를 하는 부분에서 회피를 한다던가, 연락이 뜸뜸이 온다든지, 이런 이중적인 모습, 나 너 좋아해 막 이러면서도 말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달콤한데 내 관계를 공식화하는 걸 좀 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 요즘 바빠 라든지 말만 하는데 행동으로는 실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찜찜한데 증거가 없으니까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썸이든 현 연인이든 누구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펜타클 킹 카드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손해보고는 연애를 하지 않는, 소유욕도 강하고 뭔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카드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민낯을 보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에만 중점을 둔 사람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더 충실하다든지 자기 취미나 사생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든지 내가 2순위가 된다든지, 그래서 소드 7번도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분명 결정지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는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숨겨진 속내, 현실 이런 게 겉으로 표출될 수 있고요. 상대방은 어떤 현실적으로 강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젠 가까운 미래를 볼게요. 소드 4번 타워 카드 나왔어요. 역시나. 자, 소드 4번은 거리두기예요. 그리고 휴식기에 들어가고 냉각기에 들어가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요. 그래서 내 말이나 행동, 상대방에게 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올스탑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연락을 좀 줄여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먼저 나 그냥 좀 쉬고 싶다, 약속도 잘 안 잡게 된다거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냉전기를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잠수를 탈 수도 있어. 이거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오면, 만약에 내가 그런 거면 상관없지만 상대방이 그러면 그냥 끝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또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들, 그로 인해서 이 관계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환상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카드예요. 예를 들면 숨겼던 사실이 드러난다거나, 뭐 이성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없었는데 가볍게 만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았던 어떤 중대한 사실이 있었다든지, 또는 이중적인 태도,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확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단절된다던가, 갑작스럽게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그러면서 또 끝이 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휴식기의 시간을 갖고 이런 충격적인 것들이 겉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건 너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 카드에서는 악마 카드가 떠서 일단 관계가 끝나도 끊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막 확 끊어낸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충격을 받아서 끝내야 되는 건 맞다 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상대방의 중독성이 있거나 매력이 너무 강했거나 내가 마음을 너무 많이 줬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관계 정리가 여러분에게는 좀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발 내가 아는 사실이 현실이 아니길, 그리고 뭐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나를 선택해 주길 은근히 바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헤어졌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이 온다거나, 내가 계속 상대방의 어떤 상황들을 확인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되는 관계로 보여질 수 있어요. 어쩌면 스킨십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상반기에 아무리 마음이 가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스킨십 피하셔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말려도 내 마음은 막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연애운이 독하게 테스트로 다가옵니다. 끊어낼까? 계속 만날까? 뭔가 굉장히 좋아 보였던 이런 관계가, 또는 편했던 이 익숙함이 사실은 좀 끊어내야 될 사람,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다가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분들 만남 루트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상대방이 뭐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났었고 현 썸도 이렇게 만났다. 이건 좀 대비를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컵 6번이 떴기 때문에 만남 루트는 과거 인연 제외, 또는 뭐 과거의 지인이라든지 옛 친구, 또는 과거의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었던 그런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업무, 지인과의 겹지인이라던가 현실적으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인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직장이라든지 사업장, 내 현실적인 것과 연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정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의 나이나 사는 곳은 아는데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이성이 없는지, 결혼 유무라든지 이성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신상이나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실망은 하지만 마음이 이미 갔기 때문에 용납해버리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물 특징을 이제 알아볼 텐데, 이분들 나이는 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스타일 자체도 단정하고 관리가 잘 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말솜씨가 굉장히 능숙하거나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위트 있는,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 그런 사람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이고 굉장히 노력형, 능력형이고 자기 세계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소드 7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걸 다 오픈하지 않는 성격, 자기가 피해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다 오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유리한 만큼만 공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연애 스타일이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척 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면 자꾸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고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좀 늦추거나 자기 마음대로 취소를 한다거나 상대방한테 예의는 없으면서 관계는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악마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연애 스타일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상대방의 어떤 익숙함, 뭔가 나랑 잘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 사람하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그런 친숙함, 그리고 나에게 막 챙겨주는 느낌, 어떤 든든함, 카리스마, 이런 거에 상대방한테 엄청 끌리거든요. 내가 언제 이런 사람 또 만나보지? 이런 느낌?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의 어떤 순수함, 정서적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좀 편하게 접근할 만한데? 내가 왠지 휘두르면 휘둘릴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함을 상대방이 이 현실의 왕으로 좀 이용할 수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건강한 연애는 아니에요. 악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약간 도파민에 차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과 연애를 하려면요,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내셔야 되고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너무 상대방한테 쏠리지 않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충격을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인연이나 과거에 알았던 지인 또는 주변에 편하게 지냈던 관계, 자주 보는 사람한테서 인연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작은 좀 달달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집착성, 중독성, 스킨십, 도파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현성 같은 경우는 대화하고 정리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충격에 쌓여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짝사랑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현실력 있는 이런 모습에 끌릴 수는 있지만 정보가 이 사람이 진짜 연인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걸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어쩌면 짝사랑의 그 상대방은 내가 환상에 쌓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막상 사귀면 별거 아닌데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내가 푹 빠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막상 마음 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 다른 인연이 있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 연인분들은 상반기에 분명히 냉각기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거나 애매하게 구는 행동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을 정리하고 싶어지는 감정이 생긴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악마 카드가 나와서 현연인 분들은 완전히 뭐 상반기에 연을 끊어버린다 이러진 않아요. 헤어지더라도 또 연락해서 만나고 해부태붓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관계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음표가 생기면 그냥 바로 물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보나 상황의 투명성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연락 패턴, 만남 빈도,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애매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부분에서 왜 그런지 그 실체를 알아내는 거,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시험대에 올려야 돼요. 우리 3번 분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거라 믿으면서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수국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6년도 상반기 연애운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리딩은 뭐 솔로, 짝사랑, 썸이신 분들, 현 연인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리딩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잘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결론 이런 루트로 리딩이 시작이 될 거고요. 끝부분에 가서는 상대방의 인물 특징, 나이라든지 외모, 스타일 또는 연애 스타일,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묘사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상반기 연애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가까운 과거의 카드에서 소드 4번이 떴어요. 좀 위험하죠. 소드 4는 연애가 없었다라기보다는 뭐 연애를 오래 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의도적으로 내가 멈췄다. 연애 잠시 쉬고 싶다. 연애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다든지 연애 세포가 좀 죽었다라든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또는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또 복잡해서 잠시 좀 연애 좀 내려놓자. 휴식 기간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분들은 보통 전 연애가 너무 힘들었다든지, 일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자꾸 연애든 썸이든 자꾸 실패를 했던 분들에게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썸이나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하게 끝났어. 이 뒤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이 잠깐 들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있었어도 지금은 연애할 컨디션이 아니야 하고 거리를 뒀다든지 연락을 주고받지만 깊이 가까워지지는 못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는, 감정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까운 미래에서는 완드 4번과 여사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뭔가 소개나 모임 또는 축하 자리, 집들이라던가 파티라던가 동호회, 모임, 뭐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나 커플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또는 직장이나 동호회라던가 뭐 어떤 모임에서 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남자로 느껴진다거나 갑자기 이성적으로 다가온다거나, 또는 둘이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든지, 관계가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편하고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좀 주변에 있지 않을까 해요.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쉬었잖아요. 연애세포가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누군가를 못 알아내고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사제 카드가 떴다는 거는 감정이 있는데도 겉으로 지금 티가 덜 나는 카드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도 쉽게 이 마음을 좀 발전시킨다거나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짝사랑이 있어도 좀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감정 표현에 약간 조심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호감을 느끼는데 먼저 고백한다기보다 눈치를 보고 타이밍을 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둘만 하는 어떤 텐션이나 그러니까 몰래 둘이 카톡을 좀 하고 있다든지 몰래 만난다던가, 그래서 주변에는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관계에 대한 정의를 좀 천천히 미루고 있는, 조용히 미루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를 직감적으로 계속 좀 살피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가까운 미래 카드에서 컵 10번, 태양 카드, 월드 카드가 떴어요. 자, 우선 컵 10번 카드는 가족 카드죠. 마음이 뭔가 안정이 되고 서로를 내 편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와 나에서 우리가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기거든요. 친밀도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하루를 공유한다거나,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한 것 같아, 진짜 가족 같아, 이런 안정감을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지는 감정이 커진다라는 거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잖아. 근데 막 오픈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선카드가 떴다는 건 이제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 조심스러운 것들이 거치게 되고요. 확신으로 가는 단계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나 너 좋아해, 나랑 만나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데이트나 대화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쟤네 무슨 사이지?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월드 카드가 나오면, 썸 카드 다음에 월드면 진짜 그냥 끝이에요. 공식 커플, 뭔가 장기화되는 흐름이거든요. 썸이 좀 길었다면 드디어 이제 사귀게 되는, 공식화되는, 그리고 과거 인연이면 다시 만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좀 정리하고 재시작을 하자. 또 장거리라든지 바쁜 스케줄, 이런 것들,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면 그 타협이 정리가 되면서 둘이 합의하에 좀 관계가 안정화가 된다. 자, 그리고 미래의 카드에서는 펜타클 7번, 완드 10번이 떠요. 자, 여기는 완성이 됐다면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지해서 좀 약간 틀어져요. 내가 이 관계를 투자한 만큼 나한테 뭔가 돌아올까? 이 관계 계속 키울 가치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확을 점검한다라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빠져서 만나는 텀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왠지 나만 노력하는 거 아니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 뭐 시간,
돈, 거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드 10번이 떴다는 건 이 관계가 좀 버거워지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왠지 내가 짊어질 게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이나 가족 또는 나의 건강이나 시험, 취업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좀 바닥날 수가 있어요. 연애는 좋은데 만나는 것 자체도 좋은데 왠지 조금 피곤해서 피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나를 의지한다거나 내가 관계를 뭔가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이 좋아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서운하게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치만 결과 카드에서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의 시작, 진심의 고백,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인으로 발전이 되고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는데 분명히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약간 부담감이 느껴졌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정이 죽지는 않아요. 다행히. 오히려 서로 타협을 하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서로 바쁜 시기에 만났어. 또는 물리적 거리에 문제가 있었어. 또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타협을 하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너가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데이트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라든지 바쁜 시기니까 조금 체력 관리를 하면서 만나자라든지 나 이렇게 힘들어도 나 너랑 계속 만나고 싶단 말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있더라도 정리가 아니라 다시 마음을 좀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에게 더 진지하게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내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된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는지 만남 루트 볼게요. 완드 4번은요. 모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개, 지인 또는 커플, 행사, 집들이, 커뮤니티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또는 조용한 곳, 전시회라든지 카페라든지 스터디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또는 DM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썬카드가 떴기 때문에 야외 활동, 등산이라든지 러닝이라든지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다. 또는 온라인이라던가 여행, 외국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인연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분의 인물 특징 볼게요. 일단 나이는 동갑이나 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성숙해 보이고 느긋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동갑 내지 연상일 가능성이 높겠다. 외모는 첫인상이 굉장히 밝고 호감형이거든요. 분위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사람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한, 그리고 과한 꾸밈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꾸안꾸를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또 트레이닝복을 자주 입을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복인데도 꾸민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겉은 굉장히 밝고 상냥하지만 속은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책임감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꾸준함이 있는 타입이다. 성실한 타입이다. 그리고 연애 스타일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 그러고 나서 확실히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맞다면. 그리고 현실적인 조율을 해요. 만나다가 좀 안 맞는다 싶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그만하자, 헤어져 이게 아니라 타협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고 뭔가 밝고 긍정적이고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이 사람과는 왠지 결혼까지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끌리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의 어떤 신비로운 모습, 깊이 있는 모습,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어떤 태도, 확실한 태도,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모든 이성한테 이렇게 막 하나보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나한테만 이러는가 보다. 이런 것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끌리게 된대요. 그래서 두 분은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혼자서 뭔가를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고 지칠 때는 타협을 보세요. 나 요즘 힘들다. 아, 자기 자주 보고 싶은데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 바쁜 시기만 조금 넘겨주면 안 될까? 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다림 있잖아요. 만남의 텀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걸 너무 불안감으로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믿고, 그래, 어떻게 처음 같을 수 있겠어. 싫으면 싫다고 말했겠지 뭐. 헤어지자고 했겠지. 그게 아닌 이상 그래,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믿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상황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시작해서 결국 깊어지는 관계, 연인으로 발전된 관계가 높고, 현 썸이 둘만 하다가 결국에는 공식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이 컵 7번과 완드 10번 요 구간에서 뭔가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한다던가 서로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거나 요러면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를 좀 잘 조절하셔야 연애로 발전할 수 있다. 너무 닥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짝사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마음을 숨기고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막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나 너 좋아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막 이거보다는 그냥 가만히 그 사람과의 소통만 할 뿐 내 마음은 내가 너를 이성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걸 오히려 숨기고 있으면요. 표현을 받을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치만 중간중간 가볍게 살짝 티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막 대놓고 나 너 좋아해 막 이거 말고. 그리고 현 연인분들은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어떤 합의, 타협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마음이 커지는, 풍부해지는 그런 사이로 관계가 발전이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상반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협의하고 타협하고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관계가 발전되는 그 과정의 기다림을 불안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고 마음을 키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사번분들 부디 상반기에 알콩달콩한 연애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